네,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일명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일제히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체포되었고 거대 야당은 특검법 여야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네, 강 부대변인, 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과 관련된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본인은 계속해서 국회가 여야가 합의하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 또 드렸지만 200표 이상을 득표를 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이거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거거든요. 이거 왜 안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저는 양심이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어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특검이 재표결을 통해서 통과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5일 전후에서 기소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 전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느냐. 특검이 준비 작업에만 20일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 변호사님 만약에 기소가 된 뒤에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뭘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수사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내란죄로만 한다면 이 관련 인지 사건을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받는 것으로 마침표가 찍히면 기본적으로 이게 외환유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어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텐데 특검법에 따라서 이 특검으로 구성된 검사들이 이후에 공소유지를 하고 또 추가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대변인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속 기간도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구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자면 이제 석방이 되는 거고 아니면 구속된 상황 속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수정했는데 왜 따라오지 않느냐. 많이 반영했다. 하지만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특검에 어떻게 보면 수사 권한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 또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마음대로 특검을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고 항상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수의 어떤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탄핵이든 고발이든 아니면 뭐 특검이든 이렇게 일방 독주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은 단두대 정치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특검이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없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민생을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민생에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구 부장님? 네, 민주당으로서는 다목적 포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서
20일 이후에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간다라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관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소돼서 재판으로 만약에 간다라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만약 인용된다 하더라도 인용된 이후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치러지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가 완전히 그 판단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특검이 만약에 다시 출범을 해서 12.3 내란 그 혐의 또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 잘잘못뿐만 아니라 여죄 관련돼 있는 다른 잘못된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만약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잘잘못이 헌재 심판 이후에 조기 대선까지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그 야당의 특검 주장은 과거 YS 정부 시절에 12.12 쿠데타와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소권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분노했고 이런 분노한 여론을 받아서 5.18 특별법을 선정해서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 지금은 공수처도 수사하겠다, 경찰도 수사하겠다, 검찰도 수사하겠다, 국방부까지도 그 12.3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모든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마당에 굳이 꼭 특검까지 반드시 특검을 해야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아해하는 국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